자, 이분의 영상을 보면요, 어릴 적 친구들이랑 놀던 즐거운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내용이 조금은 짓궂은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는 1인 방송용 엔터테이너죠. MC 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준.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대 초반에는 락커를 꿈꿨고 20대 중반에는 프로게이머를 꿈꿨으며 배틀 크루저. 30대에는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지금은 종합 방송인을 꿈꾸고 있는 MC 준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연사 같으신데요. 역시 네.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네. 멋진 멋있습니다. 자기소개였습니다. 자, 우리 MC 준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홍대 쪽까지 오셨는데 혹시 마포 FM 근처에 자주 오시나요? 20대 초반에는 어떻게 공연 문화 때문에 이제 락신 때문에 이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 쪽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이다. 네. 아하. 되게 치열하게 사시는군요. 네. 서식이라는 표현이라. 자, 아무튼 모쪼록 오늘 다시 한번 반갑고요. MC 준님 오늘 크리에이터 세터 즐거운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두현 PD님과 시선 작가님께 MC 준 어떤 분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네, 뵙고 싶었고 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MCN이 태동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존재들은 뭐 자기 생업이랑 상관없이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이제 어린 아이들 위주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컨텐츠가 있으면은 다음에는 뭐가 있죠?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나 토크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우리 또 우리 성인들을 위한 네. 아주 소중하신 분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작가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 팬들은 제가 뭐 약간 뭐 19금 얘기라던가 성인 뭐 관련 컨텐츠 얘기를 하는 거를 정말 질색팔색합니다. 정말 싫어. 질색팔색. 정말 싫어해요. 저 질색팔색이라면 처음 들어봤거든요. 좋네요.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아까 소개 말씀에도 그렇듯이 이제 짓궂게 혹은 좀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약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대리만족하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아닌 꼭 필요한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컨텐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네. 저도 예상 밖의 평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더 오늘 얘기를 좀 깊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MC 준님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직접 본인 방송 컨셉이라든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PD님하고 저희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혼자 뭐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뭐 좀 그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얘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한국 남자들, 한국 여성분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 남자들만 해도 뭐 당구, 저희 세대에 비하면 그다음에 뭐 젊은 세대들 게임, 뭐 술, 뭐 그렇죠. 요새는 이제 담배가 좀 사양 추세긴 하지만 담배, 뭐 친구들 만나는 거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뭐 성적인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뭐 어떤 그 숨김이 되게 강해요. 뭐 치부를 드러낸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깨끗하고 정당하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너무 감추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좀 그거를 조금 밖으로 드러내서 좀 아름다운 성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방송에서 성생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다뤄야 하나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웃지 말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유독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예.
여러 가지 눈을 또 가리셨어 지금. 눈빛을 읽지 않으려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네. 약간 가린 것도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방송 컨셉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컨셉을 현재 어떤 채널에서 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온리 페이스북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벌리준의 바나나 토크라고 저희 파트너 킴벌리하고 제가 이제 박성준이라 벌리하고 준이 이제 같이 한다 해서 벌리준의 바나나 토크. 바나나가 상징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맞죠. 이제 하나가 어떤 성적인 걸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닉네임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킴벌리님은 외국인이신가요? 아니요, 한국 분이신데요. 네네.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고 아하. 아. 어떻게 보면 인텔리전트의 상징이에요. 영어 학원을 12년을 하셨으면서 외모도 키도 한 174에 모델. 굉장히 아름다운 아하. 골반 라인을 갖고 계신 네. 아 여성분이셨군요. 네, 여성분이십니다. 그 여성분하고 두 분이서 그런 19금 토큰을 나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다 못해 굉장히 조심스럽죠. 사실 페이스북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 엄청 좀 민감한 네. 그런 나름의 규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좀 소화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뭐 네. 구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방송을 본다든지 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 볼까요? 자,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를 들으면 지겹습니다. 모든 그렇죠. 게. 하지만 성적인 얘기는 달라요. 오. 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음에 또 들을 때 또 재밌어요. 이게 어. 어떤 호르몬 문제 같아요. 묘한 설득력이 있다. 네. 맞네. 설득력이 있다. 그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그 전에 했던 성적인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음담패설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네. 근데 전에 뭐 다른 얘기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설득력. 그러고 보니까 재밌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 컨텐츠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위 조절이나 이런 건 판단을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성인 방송을 봤는데 보통 성인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 직접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돌려까기를 해요. 돌려서 말해요. 돌려서 말하는 비유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재밌는 거예요. 해악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한 방송인데 네. 야하지 않은 듯 싶으면서도 네, 다 알아는 듣는 거죠. 속뜻은 아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방송으로서 뭐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희 벌리님이 이제 외국을 살다 보셨다 보니까 네. 무슨 단어를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 수습하기가 제가 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방송에서의 역할을 그렇게 네. 좀 설정하셨군요. 예. 혹시 페이스북에만 좀 따로 집중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렇죠. 어떤 시간적 구애, 그다음에 뭐 바로바로 이제 그 시청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으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현재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실 것 같고 예. 혹시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숫자는 현재 어느 정도? 2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오. 예. 그다음에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2만 명이 어쨌든 우리 소중한 우리 MC 주님의 방송을 예. 현재 매일 방송하시나요? 아니요. 월, 수, 목 저녁 10시 반에서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예. 아무래도 성인 컨텐츠다 보니까 약간 이제 청소년들이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듣고 들어 누울 시간에 이제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시간에 이제 네네네. 주어서, 예. 네. 되게 전략적이신 것 같아요. 난 전략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약간 뒤늦게 쭤봤는데 MC 준이라는 닉네임 어떻게 좀 짓게 되셨나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소속해 있는 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우선 처음이신 분들도 많고 좀 어색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옆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주는 감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좀 스무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MC 해주세요, MC 해주세요. 이제 주위에 이제 그러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으셔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MC 준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도 예, 되고 예.
또 이제 본인도 약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 좋습니다. 저는 그 누구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은. 약간 편집장님 모토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오늘은 좀 그럴 기분은 아니고요. 그래요? 뭐라는 건지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MC 주님 저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는 어떤 일을 아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꿈이 되게 많았어요. 꿈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냥 어떤 학점을 많이 받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싶었고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에도 소질이 있어서 또 프로게이머 생활도 잠깐 했고 또 아버지가 어려워지셔갖고 이제 사업 실패가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제가 또 외노자 같이 생겨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같이 생겨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거든요. 그때 머리도 음악한다고 머리도 길러가지고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거래처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사무실로 가고 그랬죠. 저는 한국말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디 가시라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하면서 이제 가죽 회사 다니면서 패션 쪽에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건축업에 냉난방 큰 건물에 들어가는 냉난방 쪽에도 좀 있었고 또 해외 선물하다가 돈도 한 5천 또 저 주식도 하다가 또 한 5천을 네. 그냥 뭐 개눈 감추듯이 그냥 한 숟가락에 프로로 한 숟갈에 훅 그냥 말아 먹었고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는 없는데 네. 경제적으로 내가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지금 방송을 지금 임하신 태도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되게 저는 경험이 좀 풍부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떤 이야기에도 되게 물 흐르듯이 이야기가 나오셔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 방송인으로서 성장하신 데 있어서 지난날의 상처가 좋은. 네, 별로 상처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멘탈이 굳건해서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어쨌든 1인 방송인의 제 1대 요소는 강력한 멘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궁금하네요. 그 음악을 하셨을 때는 어떤 음악을 하셨고 또 어떤 포지션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보컬을 담당을 했었고요. 뭐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작곡을 한다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카피곡을 했었죠. 이제 9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라디오 헤드라든지 어떤 얼터너티브 쪽 장르들을 많이 카피를 했었고요.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활동하시는 팀 이름이 어떻게? 알파벳으로 ZOT, GOT였고요. 한국말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자체 수미 조절하더라고요. 네. 혹시 약어인가요, 영어로? 아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네, 저희가 좀 단순했고 ZOT라고요. 네. GOT가 아니라. 네, ZOT죠. 또 궁금해요. 또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셨다잖아요. 그러게 레인보우 식스요? 알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식스가 어떻게 보면은 FPS의 시초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 사촌 형이 PC 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놀러 갔다가 게임을 이제 조금씩 이제 스타를 하러 갔었어요. 원래는 스타를 하러 갔다가 자꾸 옆에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스타 아니면 레인보우 식스였어요. 총질을 하고 있길래 이거 무슨 게임이야 형? 그랬더니 형이 이거 레인보우 식스인데 정말 재밌어라고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했었는데. 그 PC방에 이제 클랜이 있었어요. 모임이 또. 네. 클랜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4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클랜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점점 옆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인천방송배 배틀탑이라는 게임 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 나가고 우승을 했죠. 그 인천 지역에서 우승을 하고 2회 때 늦잠 자라냐고 못 나가서 이제 참석을 못했고 그 당시에 한 게임하고 네이버하고 통합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한 게임 소속 프로 게이머로 그것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에서 잘하는 팀 모여갖고 했는데 거기서 또 우승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때는 정말 좋았죠.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또 돈이 나왔으니까. 레인보우 식스가 프로게임 팀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초창기라 이제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체계화가 많이 잘 돼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스타가 거의 주로였고
이제 레인보우 식스는 이제 너무 스타만 하면 사람들이 좀 게임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로만 이렇게 구축이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약간 곁다리로 껴놓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그럼 뭐 계속 하시면 다른 게임도 하시고 군대를 끌려갔죠. 또 한 방에 다 모든 납득. 게 이해가 되는. 네. 저는 군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시기고, 왜냐면 음악을 했고 음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의 상징, 무정부주의 뭐 그런 게 이제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하셨던 게 또 얼터너티브라고 예, 하시니까. 예. 근데 군대 갔다 온 거 또 군악대를 가가지고 또 관악기를 아하. 불었어요. 예. 오. 관악기 어떤 거? 트롬본을 불었죠. 트롬본을 예, 그래서 하셨어요. 제 메일이 트롬본 에이스가 그래서 트롬본이고요. 예. 아니 군악대는 아무나 들어간 데가 아니잖아요. 거의 프로급인 사람들만 들어간 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아주 큰 사단이나 뭐 이런 국군의 이제 본진 같은 데는 이제 대학생 전공자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그 외의 사단들은 인원이 좀 모자라요. 아. 그래서 이제 음악을 했다거나 밖에서 뭘 했던 사람들을 이제 좀 착출을 하는데, 그냥 착출하는 건 아니고 키가 좀 큰 사람들을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군악대, 의장대, 헌병대 같은 데들은 맞아요. 키가 좀 커야 뭐 어쨌든 보기에는 훨씬 좋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키가 크고 음악을 했다는 이유로 착출이 됐죠. 저는. 인생 모든 순간이 되게 에피소드가 있으시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식스하다 군악대를 끌려가실 줄 몰랐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식스하다 군악대를 끌려갔었고. 저도 클랜 활동을 했었는데 네. 클전 한번 클전. 해봤을 법도 한데, 왜냐면 저희 클랜도 잘했었거든요. 저는 못했는데. 뭐 클랜 유명한 클랜 많았죠. 뭐 VGT, 뭐 SCK, 뭐 숙자, 뭐 굉장히 많았었어요. 화성 아니셨어요? 수원 화성. 아니요, 저는 3번 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안양 3번. 저도 혹시 되게 뜬금없는 EGMS 트럼 모르시죠? 알아요. 어? 네, 그때 클랜 중에 하나였던 거. EGMS 트럼 있었어요. 이게. 반갑네요. 여기 또 과거의 적이 또 서로 총질하던 사이. 서로의 총부를 겨누던 사이가. 나중에 오버워치 한번 같이 하세요. 오버워치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시간이 영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저희 저도 겐지충이라고 요새 유행하던데 저도 한번 러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게임 회식 한번. 네, 예,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MC 주님께서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끝나고 또 되게 재미난 방송 하시니까 앞으로 네. 더 챙겨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MC 주님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나 뭐 다른 크리에이터분 뭐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많이 참고를 하기는 해요. 근데 성인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게 좀 있어서 뭐 이제 그냥 다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는데 네. 카피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저만의 독자적인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참고는 하지만 그거를 카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존경하는 방송인들은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뵙는 분들,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 분들 네, 뭐 네. 신동엽 씨, 뭐 유재석 씨 이런 분들 되게 존경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독창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어서 웬만하면 카피 안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질문 드린 게 뭐 참고를 하는 분이 계시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따로 챙겨보는 좋아하는 방송 컨텐츠가 있냐 했더니 뭐 아직 뭐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다 고루고루 보시는 걸로 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신동엽 씨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좀 방송 뭐 느낌이 네 느낌이 코미디언 느낌이 느낌이 이제 신동엽 씨의 그런 느낌과 좀 잘 맞아 떨어지실 것 같아서 어떤 점을 좀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그 공중파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듣는 것만큼 잘 비유를 해주세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맞아요.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로 들어도 이 느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 빵 터지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총이 아니라 뭔가 좀 묵직한 그 폭탄을 투하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좋은 거죠. 한번 살짝 생각하고 빵 터지는. 그게 좋습니다, 저는. 비유가 네. 적절하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방송을 하실 적에 뭐 영상미 이런 거보다는 방송 기획력이라든지 아이템 선정 이런 게 되게 더 중요하실 것 같은데. 예,
초창기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초반에는 이제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한 것들을 이제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조금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고민이라 하시면 성적 고민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생각.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 방송이잖아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뭐 댓글창에 댓글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저는 안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고 저는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안 갖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은 이제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청취자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청취자가 맞구나. 예. 있긴 있죠. 혹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시는 분. 뭐 거의 뭐 보통 3G 정도 돼야 되는데 LTA 뭐 이런 급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터치만 했는데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그 사연의 안타까움이 네.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처방을 좀 어떻게 해주셨어요? 병원 가라 그랬습니다. 병원 그 제가 뭐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병원 가셔야지. 체면을 걸 수도 없고 방송으로. 네. 그렇죠. 그건 뭐 병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손해를 감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손을 대면 신경세포가 한 10,000개 정도,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해도 신경세포가 한 10,000개 정도 이상 죽어요. 원래는 처음 들었네. 예, 포경 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잘못된 정보라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위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전 세계에서는 지금 안 하는 추세고 유독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이런 전반적인 거의 뭐 지식들이나 그리고 처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상담을 해주실 때 그런 지식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제가 우선은 공부를 해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냐면은 저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증이 된 사이트라든지 검증이 된 정보지를 보고 이제 포스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직접 이제 공부를 해서 방송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재밌는 게 이 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정보를 막 댓글에 올려요. 나중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댓글창에. 그래서 벌리님이 우리 다른 얘기나 하죠.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지금 댓글창에서 상담하고 하는데 우리 무슨 얘기할까요? 뭐 이런 방송하다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판을 깔아주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그거는 여자 손을 잡아보면은 뭐 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 여성분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에 손을 잡아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손을 안 놓고 있으면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손을 띄면 마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댓글창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올려요. 근데 되게 또 괜찮네. 또 묘한 설득력이. 묘하네. 근데 애초에 왜 19금 토크를 하기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나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벌리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젊은 제가 지금 2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으면 할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여건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지 않았고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뭘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니면 평생 갖고 가야 될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육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이쪽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다가가기 어렵지만 알고는 쉽고 근데 또 막상 다가가면 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또 아니고 뭐 어쨌든 대중적으로 끝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관심 받기도 솔직히 좋고요. 전략적이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처음에는 19금 토크라고나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관심에 봉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취지가 좋고 또 그만큼 공부를 또 하시고 반응도 많이 이끌어내시고 하는 게 이거 되게 보기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잠 못 자겠네요. 잠을 또 하필이면 못 잠을 왜? 또 묘하게 들리는. 묘하게 바나나 토크 하시는 분이. 자, 우리 MC준 어떤 점을 팬들이 좋아하시나요? 아까 뭐 팬들은 뭐 물론 알아서 댓글 달고 노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MC준은 어떤 좀 좋아하시는 점이 있으시니까 이게 단골 손님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를 좋아한다기보단 벌리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키도 크고 몸매가 뭐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뒤태 1위라고 맨날 칭찬을 하거든요. 뒤태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뭐 벌리준의 바나나 토크 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딱 들어오시고. 사실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긴 해요. 그 여성분이 그 토크를 같이 하신다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엄청나게 지금 외국 바이어들하고 대화하는 게 지금 막 거래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큰 상담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이끌어내고 네. 배운 여성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이런 성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풀어낸다는 거는 뭔가 깨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준 여성이죠.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예요? 이거는 조금 재미가 기대된다, 있는데, 기대된다. 네트워크 판매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속된 말로 다단계라고 하죠. 그 삼각형 구조. 다단계 속된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써도 되는 말입니다. 뭐 피라미드 구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집트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뭐 이집트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다단계에서는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뭐 네트워크 판매가 불법이 아니에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 전에는 네. 오프라인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는 게, 직접 거래하는 게 제일,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 그렇죠. 예. 미래 사업으로 봤을 때 뭐 빌 게이츠도 얘기를 한 거지만 네트워크 산업이 끝이 될 건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니요, 저 네트워크 판매 진짜 괜찮은 거니까 제가 또 네트워크 판매할 때 약간 또 포장하신 것 같아서 걱정하셔도 되고 좀 어떻게 만나셨고 그 얘기 좀 거기 이제 왜 거기에 가시게 됐고 전에 여자친구가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전 여자친구한테 신세를 굉장히 많이 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한데 그 사람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고 얘기를 해서 뭔데 그랬더니 여기에 가입을 좀 해달라. 저는 이제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차피 간 거 즐겁게 한번 뭔지 알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피부가 건조 피부예요. 화장품 계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나씩 이제 소개를 일어나서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밖에 겨울에 눈이 오면 창가에 눈이 쌓이는데 저희 집안에도 눈이 쌓입니다. 창틀에 보면 눈이 잔뜩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각질이 하도 심해서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눈이 안 쌓여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만 다 이제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리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셨었어요. 다가오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벌리님도 같은 소속사. 네, 같은 소속사입니다. 활동하시는군요. 소속사가 어디시죠? 예, SN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름이 되게 뭐랄까. 네, 보편적. 직관적이네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참 잊을 수가 없는. 잘 지으신 회사 같다. 회사 이름인가 내가 뭘 얘기한 건가라고 모를 정도의. 네. 그 이름 되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런 방송을 하실 적에도 그래도 길게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으로 연결돼야 가능할 텐데 현재 방송을 통해서 수익 규모라든지 아프리카는 안 하시니까 좀 별풍선은 없으실 거고 예. 혹시 좀 그런 게 좀 발생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인 콘텐츠로 봤을 때 뭐 속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인 장난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왜냐하면은 나쁜 게 아니고라고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전략을 구사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마침 얘기를 주신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좀 혹시 뭐 예컨대 좀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한 게 모델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상품을 좀 언급해 주셔도 뭐
성기능 상품. 자, 우선 바나나 토크니까 바나나에 대한 상징적인 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디자인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런 브랜드의 속옷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브랜드의 성인용품 뭐 남자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뭐 여성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한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숨기는 게 아니라 보통 집에 택배 오면 성인용품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서요. 예 그거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시지? 들어서 내가. 그래서 네, 걸려들 뻔한 거지. 그게 아, 인터넷에 맞아요. 절대 이제 그 시킬 때 물건을 시킬 때 밑에 이제 뭐뭐라고 해서 써서 보내주세요라는 란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써온 게 있어. 성인용품 뭐 해갖고 정확하게 크게 이만큼 크게 써갖고 한 게 이제 그 사진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마크 자체가 어떻게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 바나나 마크 자체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상품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성인용품 업체 대표님들 만나봤는데 네네. 저도 그분들 왜 만나는지 신기하지만 주변에 연이 좀 닿아서 만나봤는데 상품 판매 루트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요 포탈은 아직까지 성인용품에 대한 규제가 엄청 심해서 그렇죠.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으셔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판매 루트로 이런 SNS 쪽 채널을 네. 좀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랑도 잘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 성인용품 사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또 그런 업계에 어떻게 보면 바나나 토크가 또 한쪽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만의 생각인데요. 아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우리 MC 준과의 데이트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C 준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MC 준님 다양한 경험을 그동안 많이 쌓으셨는데 이런 1년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최종 목표, 인생의 목표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건 뭐 모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 경제적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살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은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근원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 자유가 바탕이 돼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취미,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뭐 온갖 것들을 다 어떤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나서 하셨으면 하는, 저도 이제 그게 꿈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늦은 나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아무 수입과는 상관이 없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꿈입니다. 늦은 나이라고 몇 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본인께서 한 10살 정도 더 어리시다면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저는 컨텐츠, 그러니까 동영상 컨텐츠나 뭐 약간 단편 무비 같은 영화 제작자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뭐 몇 개를 좀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뭐 밤새서 촬영하고 뭐 몇 개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옛날에는 뭐 발명을 해서 뭐 뭘 만들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연출을 구상을 해서 뭐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바로바로 나와주는 게 어떤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MC 준이 아니라 PD 준이 되실 뻔한. 예. 지금도 그 일이 뭐 잠깐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같이 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그게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아예 뭐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건 정말 매력적인 개념인 것 같고 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연금 복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로또는 생각보다 좀 삶을 파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근데 연금 복권 얼마 줘요? 따박따박. 네.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예, 근데 되진 않더라고요. 사행성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경제적 자유를 하셔서 저도 모르게 꼭 참았어야 했던 그 단어 꺼내고 말았나요? 그렇습니다. 자, 인생의 목표는 방금 잘 들었고 혹시 좌우명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집안에 가훈이 있다든지. 아버님이 회사를 만들 때 대운산업이라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대운산업.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렸을 때니까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해서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자기는 노력을 다 할 때까지 하는 거 그 나머지는 하늘이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최선을 네.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체력적인 면이 조금 딸리네요. 병원을 가셔야 하나요? 아니에요. 잘 때 저 야한 거 좀 안 보고 일찍 자면 됩니다. 아이고 순간 지금 헉했네. 방금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집안에서는 현재 방송하시는 걸 보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십니다. 아직 모르시는. 네, 뭐 굳이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 생활을 하다시피 해서 부모님이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명절 때만 가서 선물 좀 드리고 밥만 잘 먹고 오면 됩니다. 그래도 라디오 나오신 거 그래도 파일 보내드리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좀 공중파니까 한번 또 보내드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야 저희가 클릭이 나와서. 윈윈. 아이고야 미치겠다 진짜. 네, 저도 좀 바라고 저도 지금 부끄러워서. 자, 오늘 방송도 슬슬 이제 종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성인 방송이 사실 좀 오늘 저희가 어떻게 소화를 할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사실 근데 전혀 그런 걱정이 기회에 불과했고 맞아요. 되게 물 흐르듯이 시간이 지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좀 더 준비를 해서 또 깊은 약간 또 방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뭐 성적인 컨텐츠 취향이든 유행이든 뭐 성적인 뭐 고민이든 가장 많이 본 고민이 아까 얘기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혹시 좀 아니면 좀 유행 트렌드? 트렌드요? 네, 좀 종합적으로. 인류 최고의 난제는 여자친구를 만드느냐 남자친구를 만드느냐 같아요. 문제는 시작조차 못한다라는 거죠. 성적인 컨텐츠 세계에서도 어쨌든 시작을 해야 이 성적인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데 시작을 안 한 부분들은 천상 뭐 이제 성인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안 좋은 쪽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어요. 좀 더 음지화. 근데 시작을 해야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 연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시작이 잘못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시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 그다음에 사람은 어떤 개성적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이 없기 때문에 매번 그 고민이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 틀리다라는 거죠. 이 여자 손을 잡는 거냐 저 여자 손을 잡는 거나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연애를 충분히 해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연애는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에 대한 평을 좀 간단히 하자면은 우리 MC주님이랑 무언가를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결론이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애 조작단 꼭지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우리 김도현 PD님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했던 분 또 만나뵙고 싶었던 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 마포 FM에서 처음 느껴보는 이 아슬아슬함 그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아주 어떻게 보면 스릴 있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릴 있는 방송. 네. 좋군요. 네. 우리 PD님, 작가님. 저요. 우리 시선 PD님.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 산란기가 없는 건 이제 산란기. 산란기. 네, 산란기가 없는 건 단순히 성이 종족 번식의 의미 그 이상을 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말한 거거든요. 저번 주엔 장뱅 국토에서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정말 방송에서 실제로 실천을 해주고 계신 분이 이제 MC 부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즘에 방송들이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성인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제 듣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1인 방송의 쇼펜하우어가 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 지정을 예상치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윤리책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 꼼꼼하게 해오겠습니다. 전 처음 듣는 이름 같은데.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자 우리 MC 준이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너무 이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추억, 좋은 의견, 뭐 좋은 댓글, 뭐 하여튼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든 걸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 직업을 선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는데요. 앞으로 MC 준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래서 더 세상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자, MC 준님이 그 큰 역할을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MC 준, 김도현 PD님, 시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리준의 바나나 토크 많이 사랑해주세요.